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있은 지 오늘이 보름 1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15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투표혁명의 불벼락을 맞고도 국민 앞에 나서서 그의 소감, 당연히 사과해야죠. 지난 세월 본인의 치적에 대한 심판이니까 그 뒤로 숨어버렸고,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 과정 이런 거 보면 여건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어저께는 문제의 TBS의 김어준 씨가 그 뉴스 공장 그것이 왜 시비거리냐, 그래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일이냐, 나라가 망할 일이냐, 아주 되레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여기에 또 난데없이 김의겸이라는 자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청와대 대변인을 하다가 흑석동 투기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하고 난 다음에 어느 구석에선가 비례대표 이름 얹었다가 1번 슬며시 밀어내고 이번 주에 국회의원이 돼가 국회 인사말을 통해서 뭐 자기가 앞으로 할 일은 언론 개혁이라.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뉴스공장 김어준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 뉴스 환경, 언론 환경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니까 그걸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이다. 여보시오, 김의겸 씨. 지금 언론 상황이 어떻소? 당신이 몸담았던 한계를 비롯해가지고 그래 방송, 종편 다 장악돼 있잖아요. 거의 다 장악돼 있잖아요. 구멍 뚫렸다고 한다면 한두 개 언론과 그리고 유튜브밖에 없는데 뭐가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정권 비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죠. 거꾸로죠. 그리고 좀 자중을 해야지. 자중을. 흑석동 땅 투기 사건으로 그랬으면 국회의원 세비나 좀 받아 먹으면서 좀 자중을 해야지. 자관 이렇게 염장 지르는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여권과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돌려보면 지난 15일 동안 단연 정치권의 화두를 장악한 사람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장입니다. 뭐 이틀에 한 번씩 모든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쏟아낸 말은 파동을 일으키고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저는 김종인 씨가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한국 정치의 헌정사에 있어서 일단 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도 저보다 크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거물이 아니라 박근혜 당선, 문재인 당선,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세력에 각각 가갖고 대통령 당선시키고 비례대표만 5번 했어요. 이건 신기록입니다. 앞으로 이 기록을 아마 깨트리기 어려울 겁니다. 비례대표만 5번 했어요. 이 부분 제가 다음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이 뉴스를 타고 그리고 화면에 늘 비치고 그 완전히 거물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물이 제대로 국민적 입장에서 선의의 의미로 또 정의로운 의미로 그가 거물 행사를 해왔고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김종인 씨는 이번에 국민의힘 2번 후보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전적으로 국민의힘 당의 공로다. 2번 후보였다. 국민의당 후보였다. 그래서 오세훈이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안철수 단일화 그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선거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 TV조선에서도 보도된 여론조사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2번 오세훈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찍었느냐. 오세훈이가 좋다. 국민의힘당이 좋다. 뭐 그 안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물이다. 뭐 이런 요소도 있겠죠. 7%. 시청자 여러분 제 손가락 자세히 보세요. 그런 요소로 찍은 것은 7%. 80% 이상이 정권 심판, 성폭행 정권에 대한 심판, 이게 80%.
그렇다면 2번 후보란에 찍게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은 단일화 과정에서의 안철수 씨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안에 정권 심판이라는 게 난외에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거기 찍었지 2번 안 찍어요. 그런데 단일화가 됐다. 그러니까 2번 쪽으로 됐다. 그러니 이게 분노의 표심을 이번에 찍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그날 출구조사에 서울의 경우에 수천 명이 관여했는데 그 출구조사원들의 이 얘기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끝나고 나온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2번 찍었다. 어떤 동기냐? 이랬더니 좀 망설였다. 투표지를 받아들고 1번은 절대 찍을 수가 없는데 2번 찍는 거 조금 망설이면서 그래도 여기 찍으면 내 말하자면 분노의 마음이 표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망설이면서 찍었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그날 1번 절대 찍을 수 없는데 2번 사실 좀 떨떠름해. 난 외에 정권 심판, 문재인 심판이라는 게 있으면 그냥 꽝 찍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까. 김종인 씨는 이런 전후 사정을 아주 외면해버리는. 그리고 윤석열 효과가 대단한 효과가 있었죠. 3월 7일 그만 총장직을 물러나고 나면도 몇 차례 그 메시지가 촌철살인적이었어. 선거 직전에는 이번 선거는 불공정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선거의 성격을 아주 명확히 해줬어요. 자, 이런 여러 요인 때문에 그 국민의힘당 2번 오세훈이가 압승했는데도 김종인 씨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배은망덕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 2번 찍은 국민들이 뭐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이 당을 그래 이끌었던 김종인 씨로부터 감사하다는 말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해야 할 기본적 도리가 있잖아요. 무릎이라도 꿇고 김종인 씨가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지경으로 감사합니다. 아, 이래야지요. 전혀 그런 것 없이 고개를 꽂혀들고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내뱉는 말이 놀랍지요. 당직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내뱉은 말이 그만둘 무렵에라도 국민의 감사를 했었는데 이거 일체 없어요. 완전히 배은망덕한 자세인데 그리고 쏟아낸 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거 아사리판이다. 침을 뱉 국민의힘당 이건 아사리판이다. 이게 여기서 무슨 대통령 후보감이 있고 뭐 있느냐. 홍준표 이게 사람 같지 않다. 김병준 씨에 대해서는 아주 수준 이하 저질이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고 봤더니 며칠 전에 김병준 씨가 김종인 씨가 윤석열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말을 보였을 때에 아, 김종인 씨는 뇌물죄로 징역을 산 사람인데 공정을 기치로 한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아, 손잡을 데가 없어서 김종인 씨하고 손잡겠냐. 이게 공개적으로 말한 이게 아마 본인의 자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병준 너는 저질이고 수준 이하다. 주호영에 대해서도 또 제가 보기에는 고분고분하게 김종인 위원장 일단 들고 와가지고 방송에서도 제가 주호영 많이 공격을 했는데 아, 이번에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아, 이 친구는 안철수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당과 나를 배신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싸잡아가지고 국민의힘 당은 대통령 후보를 낼 수도 없고 이게 아사리판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럼 윤석열은 어찌 돼야 된다? 거기 가면 안 된다. 너는 지금 백조인데 이 아사리판에 가면 너는 오리로 변한다. 그리고 암시적으로 얘기했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내 품으로 와라 이겁니다. 내 품으로 와라.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암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씨의 이런 이 말이 기이하고 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몸담아서 그래 자기 논리대로 성공시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당선시켜 놔놓고 이건 아사리판이고 침을 뱉어 놔놓고 윤석열은 거기 가면 안 된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품겠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냐?
김종인 씨는 이원 집정제 개헌론자입니다. 그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죠. 작년 7월에도 공개적으로 저쪽에서 개헌론이 제안이 오면 그때 내가 응하겠다. 저쪽이라는 게 문재인 정권 쪽이죠. 그때부터 화두를 꺼냈고 지난 월요일 날 TV조선에 나와가지고 개헌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개헌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 집정제 개헌. 대통령은 국가 외교 안보에 관한 형식상 권한만 쥐고 정권의 실권, 권력은 내각의 총리가 갖는 이게 이원 집정제인데 그래 윤석열이 대통령감이라 그래갖고 내가 품겠다 해서 그래 그 윤석열이를 어느 자리에 앉히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모든 이가 지금 생각할 때에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번 이 선거에서 적어도 오세훈 박형준에게 표를 던진 정권 심판의 분노의 표를 던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윤석열이 현재와 같은 대통령 책임제 아래 내년 3월 9일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 앞에 정권이 되죠. 물러난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행과 적폐를 과감하게 수사해서 공정을 세우는 그런 대통령을 바라는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막연하지만은 윤석열을 바라볼 때 그런 제목으로 보는데 이 김종인 씨는 내각제 주창자인데 자기가 품에 안고 이원집정제 개헌을 해서 이건 공중에 날려버리겠다는 것인가? 자, 김종인 씨 지금에 대한 의혹은 저는 이렇습니다. 제1야당 100석 이상을 가진 이 당에는 쓸모없다. 얘는 후보를 낼 수도 없다. 거기 나오는 녀석들 다 올망졸망하고 쓸모가 없다. 또 여당에도 마땅치 않다. 뭐 누구 이거 다 함량미달이다. 그럼 윤석열이 최근 여론조사에 압도적인데 이걸 내가 품에 안고 이원집정제로 몰아가서 이것도 분해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원집정제를 이 정권과 암암리에 결탁, 저는 결탁이라는 용어를 한번 쓰고 싶은데 결탁해서 그걸 성공시켜가지고 내가 이원집정제 아래 대통령 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은 아닌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추론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박찬종의 속단이길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김종인 씨가 지금 걸어온 길을 보면 아주 자만심이 가득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되는 정권 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례대표를 5번 한 놀라운 정치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 전국을 자기가 요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자부와 자만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내가 잘해갖고 오세훈이 됐다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주도해서 이원집정제 하면 윤석열이가 고분고분하면 그거 뭐 국무총리를 시키든지 뭐 봐서 허수아비 대통령이라 시키든지 그리고 허수아비 대통령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게 김종인 씨의 속셈이 뭔지 우리는 지켜봐야 하고 자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 1회에 공개적으로 김종인 씨에게 7가지 질문을 던진 일도 있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과연 거물로 이 정치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내년 3월 9일 선거를 앞두고 이원집정제 개헌 등 이런 걸 가지고 여야를 혼란스럽게 하고 꿀렁거리는 괴물이 될 것인가? 괴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